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왕창입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가 정말 핫하죠.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는 거는 거의 없는데요. 그냥 술자리에서 아는 친구나 동생이나 혹은 과거의 나인데 과거의 나가 주식을 이제 투자를 안 하다가 2020년 12월에 처음 주식 투자를 이제 관심을 가져서 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친구로서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듯이 한번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식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서 오를지 떨어질지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예측하고 상관없는 주식을 사는 게 저의 첫 번째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주식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괜찮을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그냥 2020년 겨울 이후에 2021년부터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그냥 저의 느낌을 얘기하자면 딱 반반인 것 같아요. 2020년 주식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많이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은 제가 20살쯤, 21살쯤에 그때 한국 코스피 지수가 1000을 돌파했다 그러면서 온갖 뉴스에 다 언론이 도배가 되고 모든 사람이 주식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에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그로부터 한 1년 전, 2년 전부터 한국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엄청 나왔었어요. 음마아파트 매일 뉴스에 나와서 얼마가 올랐다 하면서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런 추세 속에 이제 그 다음엔 주식시장이 엄청 핫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1000을 넘었다 이런 기사가 막 도배됐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시기랑 지금이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해요. 저는 20살 때쯤에 주식이라는 게 궁금해서 한번 서점에서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워렌 버핏에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워렌 버핏의 며느리가 쓴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봤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고 주식시장은 엄청 오를 때가 있고 엄청 빠질 때가 있는데 고평가가 되면 곧 주식이 하락할 게 머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언론에서 코스피 지수가 1000을 찍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식 핫하면 이제 이게 끝물겠구나, 곧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2005년 6년 그때였는데 2007년까지 주식이 계속 달렸던 거예요. 그 2007년이라고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이 나라가 이제 망할 뻔한 우리 인류 역사에 항상 기록될 그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 주식이 계속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미 비싸다고 생각했던 코스피 1000에서 주식이 계속 갔으니까 저도 지금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동성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 시기라 주식이 지금부터 몇 년을 더 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거나 혹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 같은 게 발생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얼어붙거나 한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달릴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사실 제일 많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엄청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듯이 주가가 크게 오르면 또 크게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저도 이렇게 주식이 크게 빠졌던 것들을 몇 번을 경험을 했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 주식이 정말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사실 기억 못 하는데
2018년 10월쯤부터 다음 해까지 6개월에 걸쳐서 주가가 크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사면은 계속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안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2018년 여름, 가을 그때부터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아마존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핫했는데 그런 좋은 분위기 속의 주식을 샀으면 6개월 걸쳐서 아마존 주가가 30%가 빠졌으니까 미국 나스닥이 20%가 빠졌었거든요. 지수가 20%가 빠졌으면 우량한 주식이 아닌 다른 주식들은 더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빠지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핫한데 주식을 사면 주식이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 오늘 아침 유튜브에서 박세익 전무님의 이제 경제 시황을 봤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분 말씀으로는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고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엄청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분위기로 내년 중순까지는 쭉 주가가 오르다가 근데 기업들이 사실은 내재 가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집이랑 기업을 분석하듯이 집을 분석하듯이 기업을 분석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버는 돈 대비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나 성장성의 속도가 훨씬 느리거든요. 주가가 막 오를 때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런 내재 가치를 보지 않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재 가치 이상 주가가 올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아,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럼 그때부터 약간의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한번 주가 크게 빠졌다가 다시 이제 천천히 오르다가 또 빠졌다가 천천히 오르다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주가는 제자리거나 혹은 살짝 빠져 있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잘 갈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근데 이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시기가 되면 근데 그 부담스러워하는 시기가 대중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시기는 아니고 큰 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시기겠죠. 숫자는 적은데 자본금은 많이 가진 사람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몇천 명, 몇만 명이 소액으로 주식을 사주면 그 몇만 명의 가진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진 개인 한두 명이 주식을 이제는 좀 팔아도 되겠다. 나도 충분히 이득이 났고 이 정도면은 약간 부담스러운데 좀 팔까 하는 시기들이 이제 겹칠 때가 여러 가지 혼조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내년 중순이나 혹은 내후년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그 요즘에 점점 더 확대되고 있죠. 서방 세계와 이제 중국의 대결로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트럼프 재임 시기에 2018년도에 있었던 일들도 그때 이제 2018년 여름쯤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싸울 거라는 예상을 했던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그 조짐이 보였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미국은 2008년도에 나라가 망할 위기를 돈을 찍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살렸던 그런 시기라서 시중에 풀린 돈들을 회수를 해서 이제 다시 버블이 와서 이제 서브프라임 같이 망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런 안전 마진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 마진보다는 어떤 새로운 수단? 다음 경제가 위기 왔을 때 그때는 금리를 낮추려면 지금 금리가 살짝 높아져야 되는 걸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는 시점이었는데 중국과 본격적으로 싸우면 자산시장이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완충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낮췄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시기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자산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싸우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다시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면 자산시장이 요동치는 날들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처음에는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주식을 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동성이에요. 주식은 언제든 크게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주식이 폭락을 해도 내가 패닉이 와서 주식을 팔아버릴 것 같은 종목을 처음부터 사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경제, 주식 시장의 전망은 그렇지만 그거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이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그거는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주식 투자는 내가 산 다음에 반토막이 날 수가 있어요. 박세익 전무님도 오늘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주식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친구들 만나면 매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세장을 만났을 때 그 고통 같은 게 정말 크거든요. 저는 꽤나 무던한 체질이긴 한데 투자에 있어서 그래도 굉장한 고통을 받는데, 아직 약세장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처음 오르는 것만 경험하다가 약세장을 맞으면 굉장한 패닉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주식은 내가 산 다음에 반토막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흔해요. 저는 이게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샀던 주식 대부분이 처음에는 마이너스 20%, 30%를 되게 많이 갔었어요. 처음에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 해서 주식을 사면 마이너스 20%에서 30%는 정말 자주 갔고요. 하지만 몇 년을 보유했을 때 그 주식들이 2배, 3배 되는 일들이 되게 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살 때부터 내가 사고 나서 이 주식이 반토막이 나면 어떨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를 사기 전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반토막이 나는 거를 버틸 수가 있으려면 우선 첫 번째는 빚을 지면 안 되겠죠. 시간에 쫓기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반토막이 나면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빚을 진 돈이 아니라도 당장 뭐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된다거나 전세금으로 넣어야 되는 돈을 잠깐 단기간에 굴리려고 하다가 30%, 50%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 손해가 확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빼서 써야 되는 돈이고 심리에 쫓기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그 돈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돈으로 투자하느냐. 빚을 내면 안 되고 기간이 짧아야 되는 돈으로 투자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주식이 반토막이 났는데 회사가 망할 거라는 걱정이 들면 가지고 갈 수가 없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회사는, 내가 잘 알아보니까 이 회사는 지금 반토막이 나도 나중에는 2배, 3배, 10배 갈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있는 회사다 하는 그런 우량한 회사를 처음부터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워렌 버핏에 관련된 책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책에서 느꼈던 핵심은 뭐냐면,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변동성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돈을 번다는 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내재 가치가 있는데, 그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됐을 때 사서 내재 가치보다 고평가됐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서 폭락을 했을 때는 더 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 투자의 묘미가 하나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말 쉽지는 않지만,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 많이 할 실수가
주식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비싸졌을 때 이 주식 핫하다는 이유로 뛰어들어서 샀다가 처음엔 잘 갈 수 있죠. 추세가 있으니까. 하지만 몇 달에서 반년 이상이 흘렀을 때 주식이 30%에서 반토막이 나는 일이 생기면 처음부터 나는 추세로 접근을 해서 샀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점에 사서 폭락했을 때 팔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사실은 주식을 저점에 사서 고점에 사야 되려면 인기가 없을 때 사고 인기가 많아졌을 때 팔아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싼 걸 사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싸면서 미래 전망이 좋은 거는 이미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적당히 내가 봤을 때 미래 성장성이 좋다고 생각하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산 다음에 주가가 빠졌을 때 더 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주식을 지금 처음 관심이 생겨서 매수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을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